자, 공관병에게 전자팔찌까지 채웠다는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추가 제보와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나왔는데요. 강병 기자, 오늘 나온 의혹은 또 뭡니까? 예, 오늘 출근하자마자 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4차 보도자료. 더 이상 이제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폭로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오게 된 건데요.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약간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15년에 이제 박 사령관이 육군 참모차장 재임 시에 공관병이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폭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폭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드리면 일단은 물건을 하나를 좀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 물건을 좀 못 찾았다고 합니다. 공관병이. 그래서 이제 크게 질책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찾아와라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거는 박 사령관 부부가 이전에 이전 근무지에 있던 공관에 놓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실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관병이 창고를 아무리 뒤져도 지하 창고를 아무리 뒤져도 창고가 이 물건이 없으니까 또다시 질책받은 게 좀 두렵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이제 자살을 시도를 했던 건데요. 결국 한 부관이 이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저지를 해서 다행히 목숨은 이제 건질 수 있었지만 이제 또 한 차례 이런 폭로가 지금 이제 또 드러나면서 이제 앞으로 또 더 큰 파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찬주 대장 측은 이어지는 의혹 제기 폭로에 대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의혹 모두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공관병이. 자, 박성균 변호사.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당사자들 부부들도 좀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공관병은 더구나 이제 3스타 아닙니까? 참모차장. 아, 예.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예, 그렇죠. 그 공관병은 아무나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살을 시도했다.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보직을 시킵니다. 네네. 그리고 입단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공관병을 목된 이 박찬주 사령관의 또 뭐 부인이라든가 사령관의 이 격리가 필요합니다. 네. 서로 연락을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대장, 별넷 당시의 일이 아니라 별셋 그렇죠. 중장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당시에 공관병들이 또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제기된 추가 의혹도 좀 기상천외하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방부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그 공관병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만으로도 좀 너무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말라 죽게 되면 너는 물을 먹지 마라. 네가 물을 안 줘서 죽인 게 아니냐라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과일을 깎는 모양 갖고도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깎느냐. 그리고 남은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과일을 또 남으면 또 뭐라고 하고 적게 가져와도 뭐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뭔가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으로 대했다라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홍데스크 말대로 이게 한두 명의 증언이 아니거든요. 여러 명의 증언들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여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냥 그 공관병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지금 군대 국방의 의무를 하러 와서 여기 이 공간에서 과일 깎고 뭐 어제 소개드렸지만 모가청을 만들고 감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걸 하러 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외부에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밖에서는 너는 훈련도 안 받고 편하게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시선들이 존재하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아마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뻔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보자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계속 제보를 듣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제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일단은 성격이 상당히 포악했다. 그리고 만나면 항상 트집을 잡는데 급급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새로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저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창고에 가득 쌓인 선물 세트를 관리했다. 새벽까지 인삼을 다렸다.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음식을 완성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관병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서 더 많은 일을 요구받았다는 건데, 다육식물 관리에 관련해서 식물이 시들시들하니까 네 책임이다. 너도 같이 물을 먹지 말아라. 이거는 인권 관련 문제 아닙니까? 그 공관병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군에 예전에 근무했는데 이 사령관보다 또는 그 사단장보다 더 모시기 힘든 분이 네. 사모님이다. 네. 또 그 사모님의 시각이 뭐냐면은 너 편한데 근무하는 거 아니냐. 너 군복도 안 입고 공관에서 군생활 대신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더 잘해야 한다.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내 부인은 여단장, 준장급인데 네가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또 보직을 바꿔보는 그렇죠. 거죠. 보직도 어디입니까? 전방부대, GOP 부대. 네. 너 GOP 부대 가서 지금 네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뭐 다육식물 관리 뭐 이런 거 힘들다고 하지만은 전방부대에 가가지고 정말 어려운지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네, 어찌됐던 이런 의혹들, 이런 폭로들이 정말 사실인지 국방부 감찰실에서 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공관병 출신 민간인들을 조사한 데 이어서 지금은 바로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대장의 부인을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되는데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내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보다는 또 더더군다나 부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요. 대신에 군인권센터 측이죠. 이 의혹들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측은 이 모든 상황이 박찬주 대장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호출했는데 안 오니까 느려 터진 군뱅이다라고 욕을 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 보내버리겠다고 폭언을 지담고요. 이 벨은 장군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혹행위는 장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거는 사령관입니다. 자, 박찬주 대장도 전자팔찌에 사용된 벨을 같이 사용했다라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박찬주 대장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박찬주 대장 측은 일부 손님을 모실 때 전자팔찌를 공교롭게도 사용했다 딱 3번 정도에 불과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박명 기자, 이거 사실인가요? 자, 일단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해명을 좀 더 붙이자면 박찬주 대장 측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 1회 정도 손님 접대 시에 손목시계형 호출기를 부착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아들도 현역 군인인 만큼 이 공관병들을 아들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대한 것이다.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보자들이 상당히 분노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진술, 그동안 군 인권센터 측에 제공했던 그 진술을 녹취를 해서 이것을 언론사에 배포를 하는 것을 허락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언론사들, 기자들 앞에서 직접 이것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모두 다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해명이 오히려 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이 오히려 뭔가 잘못했다라고 나왔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우선 해명을 보면 그 손목시계형 호출기를 사용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증언으로만 나왔던 전자팔찌를 실제로 사용했다라는 게 오히려 증명이 된 셈이고요. 아들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느냐라며 오히려 더 반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강병규 기자 얘기대로 지금 박찬주 대장 부부의 해명이 나오면서 제보자들이 더 흥분하고 더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제보자들이 과연 기자들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자신의 그런 신상을 공개하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게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인터뷰를 한다면 신뢰도가 확실히 대폭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또 군의 인권 문제를 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공관병들 출신들도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제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제보들을 했던 그 진술들을 좀 제가 모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주말에 사적으로 골프장 가는 거나 아니면 밤에 무슨 술 접대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운전병이랑 대신 달아가지고.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해오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시키거나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제 동기 같은 경우에 장군이 이제 운전 실력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운전석을 발로 차기도 했다는 말도. 사모님이 뭐 한 30분 뒤에 갈 거니까 쌈오들이랑 넷이서 먹을 거 잔치국수 4인분 준비해놔라. 갑자기 뭐 이런 거 시키면 이제. 네, 사실 이 박찬주 사령관 지난해에도 구두 경고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서 다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 직전에 이제 기사가 공개가 된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의 그런 갑질 그런 제보들이 군 내부에서도 이제 몇 차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까지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부인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어떤 처벌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서 일단은 구두 경고선에서 그쳤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런 공관병들을 향한 갑질 행태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소명돼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임태현 소장의 의미심장한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 가서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참. 참모총장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데도 볼까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37기 그러니까 박지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죠. 박지만 씨. 그 사람들이 지금 1군 사령관, 2 작전 사령관, 3군 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육군 참모총장 나갈 기수이기도 하죠. 예. 그 이분들 그 임명하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자, 지금 이야기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동생인 박지만 씨 이름이 거명된 이유가 뭡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박지만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의 그 육사 37기 동기들이 1군 사령부, 2군 작전사령부, 3군 사령관, 1, 2, 3군을 모두 관할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인연 때문에 지금 다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2015년 임명 당시에도 그래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하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왜 동생의 그런 동기들이 요직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확인된 바 어떤 그런 가능성,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했다라고는 사실 단언할 수 없고 확인도 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런 뭐 인연 때문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도 국방부로 출입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맡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동기들이 찬 거고요. 사실은 지만 씨랑 더 가까웠다는 육사 동기생들은 이미 전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최근에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이제 검찰 인사가 좀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연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군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 내부에 좀 파격 인사를 좀 기대하는 그런 흐름에서 뭐 이런 인연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좀 더 뭐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 이게 뭐 정치권에까지 번지고 하고 또 이게 인맥이 어쨌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군 인권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현수 기자. 네. 정치권에서 좀 이런 개선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을 하겠다. 뭐 송영무 장관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무색하게 이런 군 갑질 논란이 터진 겁니다. 뭐 여권에서는 우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노예 사병은 시대에 역행하는 갑질 행태다.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에 적폐다라면서 뭐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국가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하는 갑질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상윤 변호사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